자, 그러면 귀향 연습 좀 볼게요. 아이고야. 자, 그래서 보시면요. 니네 페이지 몇 페이지니? 12페이지. 거기 봐. 그래서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마지막에 나와 있는 지문입니다.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봐야 되는 게 주인공인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고향에 돌아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돌아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것 자체가 고향에 돌아가는 건데 그거를 쉽게 하지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고향에 대한 기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얘가 쉽게 못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근처, 고향 근처의 어떤 마을에 가서 경험하는 바를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녀석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노라. 녀석이라고 하는 애는 즐겁고요. 녀석은 누구냐면요. 훈이라고 하는데 얘는요.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친구인 기태의 조카예요. 자, 고향을 배워주겠노라, 배워주겠노라, 알려주겠노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녀석에게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녀석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노라 약속해놓고도 막상 그것을 생각해보려 하니 막연하기만 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이고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신의 속마음이 드러난다. 내적 독백. 이게 드러난 부분이다. 이게 많아요. 내적 독백이. 자, 막연하기만 했다. 생각의 실마리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발걸음을 한 일이 없는 동백골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동백골 여기 줄을 긋고요. 동백골이 어디다? 고향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어쩌고저쩌고 해서 동백골이었다. 여기까지. 이게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예요. 못 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안 가본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 기억이 희미했다 이게 줄거고요. 너무 오래된 것도 있고요. 또는 이게 뭐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었어. 거부감. 요게 드러날 수도 있는 거야.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르는 일이 없었다. 생각난 것은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생각난 것은 내 배아리의 시초가 됐던 학교 잡부분과 꾀배에 관한 것뿐이었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고요. 꾀배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짓으로 배가 아픈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경성 복통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꾀병이 아니야. 진짜 꾀병이 아니고 신경을 많이 쓰니까 갑자기 배가 아픈 거야. 진짜 아픈 게 아니고. 되나요?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신경성적으로 배가 아픈 거. 그거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잡부금이라고 하는 게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 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신경을 쓰면요. 복통이 생겼던 거야. 어렸을 때. 이것만이 기억이 났다.
낮대요. 그러나 그것은 여기 줄긋자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낼 필요가 없는 것 여기까지 줄긋고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녀석한테 훈이한테 뭘 얘기해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야. 아름다운 고향의 기억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고향의 기억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향의 아름다운 기억과 관련이 없는 기억이라서 그래서 이걸 떠올릴 필요가 없는 거였어. 들려줄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은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다른 것을 찾아내야 했다. 훈이 녀석을 위해서도 좀 더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아내야 했다.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다듬기 시작했다. 자,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다듬기 시작했다. 여기 줄거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있는 곳과 고향이 모두 바다 근처에 있어서 그래서 바다를 보면 뭐라도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야. 자, 동백골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닷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들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상관되고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게 뿌옇게 멀기만 했다.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 듯 하다가도 화산마을 여기 줄거고요. 여기가 이제 지금 서술자가 있는 곳, 현재 있는 곳이에요.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넓은 바다가 눈앞으로 다가오면 그것에 가려 기억 속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따라주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눈앞에 생생한 풍경이 드러나잖아. 생생한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 한 거야?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게 방해가 되는 거죠. 됐어? 됐죠?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결국 방에 들어가 몸을 기대고 누워버렸다. 하지만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훈이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다행히 눈앞에서 나를 간섭해오는 바다가 없으니, 그러니까 화산마을 앞 바다가 없으니 이젠 생각이 훨씬 쉬운 것 같았다.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러니까 고향 앞에 앞바다가 떠올랐다는 얘기죠. 이윽고 한 가지 행복스러운 전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뇌리 속으로 비쳐들어왔다. 그것은 참으로 행복스러운 추억이었다. 바다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가로 열게요. 좀 길 거야. 자, 바다가 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뭐 시각적 이미지 드러났죠. 바다에 발뿌리를 내려 뻗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가리가 되어 있고 고구마나 수수나 콩이나 목화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는
안에는 5마지기 남짓한 우리 밭대기도 우리 집 밭대기도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여기 줄구자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5마지기 여름 밭가지로 보냈다. 여기 줄구고요. 그만큼 엄마가 정성을 들였다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생계수단이에요. 생계수단. 그리고 엄마가 여름 내내 여기서 일했다. 이거 고된 삶이죠.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푸 나무꾼들이, 그러니까 그냥 이것저것 긁어오는 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내리며 쉬어가는 지게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윤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추억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서술자한테는 아름다운 추억인데 이게 남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고된 삶이죠. 나중에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안 일이지만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내 기억에 한참 전부터도 여름이면 늘상 그 밤머리의 지게터에서 하루해를 지내곤 했댔다.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주시고요. 이게 자라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자라고 나서 알게 된 사실. 이게 성년 때 알게 된 건지 그 전에 알게 된 건지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라고 나서 알게 된이라고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엔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삐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메어놓곤 했댔다. 걸핏하면 여기서부터 바로 열자. 걸핏하면 아무데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먹고 나무가지 같은데 얼굴을 자주 핥혀댔기 때문이라고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닫아주고요. 이게 묶어놓은 이유예요. 아동학대가 아니고. 묶어놓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고요. 어떤 때 사람들이 지게터를 지나가다 보면 나는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진이가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 제풀에 지쳐 더운 떼약볕 아래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바빠서 신경을 잘 못 써줬다는 거. 제날 나는 고향의 이야기를 들은 나의 고향 얘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다만 나를 그날 밤 심한 배앓이를 한다. 배앓이를 한 이유가 뭐라고요? 스트레스성이라고. 되나요? 네. 자,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가 이제 훈이의 삼촌이라고 했어요. 기태에게 이제 화산마을에서 떠나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악마구리 속이라도 악마구리 속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이게 뭐다? 서울에서의 삶을 얘기해요. 악마들의 속에 있는 삶이 아니고요. 악마구리라고 하면요, 이게 개구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비 오기 직전에 개구리들 막 울어제끼잖아. 시끄럽게. 그거를 이제 악마구리 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속이라도, 그러니까 시끄럽고 번잡하고 복잡한 속이라도 어쩔 수 없지, 할 수 없지.
나를 끝으로 페어로 만든 곳이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는 게 정직한 태도일 테고 여기 네 줄 묶어주시고요. 복귀 의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서가 아이 아서 하지마 뭐 이런 뜻이에요. 하지마.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난 아무래도 자네 다시 서울로는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내 집이 혹 불편해져서 그런다면 더 할 말이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보단 차라리 동백골이랑 한번 들어가 지내보는 게 어떨까도 싶고 여기 네 줄이죠. 네 줄, 다섯 줄 여기 묶어주시고요. 만류하고 있죠. 동백골 쪽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러운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고 기대 같은 걸로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에서였다고 할까? 정반대의 생각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향에 갈까 기대했던 건 뭐 때문이다? 고향에 대한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그런 치유를 위해서가 아니고 고향에 대한 환상 때문이었다고. 그곳이 내 뿌리라서 내가 아늑하게 느껴서 가려고 했던 게 아니야. 그냥 머릿속에 이상화된 공간이라서 가려고 했다. 이런 얘기야. 저 어디 적혀있어? 정반대의 생각. 고향에 대한 환상 때문에 가려고 했던 것 같아. 실존하는 공간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깡그리 잊고 있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 부려 들더라구만. 이라고 돼 있죠. 터무니없는 요술 부려 들더구만. 여기 가로를 묶어주시고요. 한마디로 기억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곡된다는 얘기죠.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마구 속여든단 말일세. 내 눈으로 다시 가서 사실을 확인해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을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붙여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줄게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할 용기가 아직 없다는 얘기야. 당분간은 여기서부터도 바로 열자. 당분간은 그 동백골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을 듯 싶더구만.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환상을 깨고픈 마음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환상을 깨고픈 마음이 없어요. 굳이 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야. 그래야 또 자네 말대로 그 악마구리 속 같은 여기서부터 가로로 묶자. 그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가기가 나을 듯 싶기도 하고.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게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서울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야. 됐나요? 서울이랑 할 수가 없군. 자넨 이제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니까. 기태는 아직도 고지들이야 하지 않는 듯 허허 웃었다. 고지들이야 하지 않는 듯 허허 웃었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얘 말에 아직 동의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 새로운 느낌도 없었다. 어이없어 하는 기태를 향해 답답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에 무슨 새삼스러운 기대가 있어선 물론 아니야. 그게 이를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런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병을 고칠 작정이 아니군. 병을 고칠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병을 고칠 작정이 아니군.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해서 바로 달아주고요. 그러니까 계속 설득하려고 했는데 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서야 설득을 포기하게 된 거죠.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짓거렸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고 이물걸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도 폐허라고 하는 거 이것이고요. 그러니까 피폐해졌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피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폐허가 다 되었는데도 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터 그런 걸 불편스럽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해서 바로 가시고요. 자신의 상태를 수용한 거예요. 거부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인 거죠. 나에겐 그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일 때문에 그것을 건강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고칠 수도 없고 굳이 고치려고 하지도 않겠어. 여기 가로로 온 것이고 포용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야.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살아있는 내 진짜 얼굴이거든. 내 진짜 얼굴 여기 줄거든.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삶으로 인해서 형성된 자신의 진짜 모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가로 열자. 그렇다면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두려워질 일도 아니겠고.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가로 달아주고요. 그러면서 서울로 가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자신의 지금 모습을 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야?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심리적으로 자기 긍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고 하죠. 얘도 그래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냥 서울에서 망가진 내 모습 자체가 나의 본 모습이다라고 해서 받아들이면서 지금의 삶을 긍정하려고 하는 거. 되나요? 그런 내용이고. 주제는 안 쓸 거야. 니네가 받았어. 귀향 연습을 통한 현실에 대한 긍정성 회복. 귀향 연습을 통한 현실에 대한 긍정성 회복. 귀향 연습을 통한 현실에 대한 긍정성 회복. 요게 되겠습니다. 문제 질문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복선 화음가 보도록 할게요. 하고 훈민가 하고. 되나요? 근데 이거 전에 잠깐 쉽시다. 오줌 마려.